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할 예정인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지금 추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리 포트폴리오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해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 이 포트폴리오는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조건 없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3일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추가를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지난 8월 6일에 42,4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45,000원 이 부근에 돌파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은 이거는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 8월 5일에는 강하게 순매수 흐름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기관과 기운투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야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매도가 좀 단기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일정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서야 어떤 목적이 있던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국내 증시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빠지는 게 외국인이고 또 공매도가 증가된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게 외국인이기도 하고 좀 단기적인 요인들의 수급 변화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크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모 신소재 얘기를 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빠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기도 했었고 단기순이익도 적자 보조금으로 흑자가 난 적은 있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2차전지 대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했어요.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죠. 단기순이익은 조금 줄어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단기순이익률이 좀 많이 해치는 좋지는 않았었는데 콘수먼 신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대기업도 못 버티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약간 회사 운영을 좀 보수적으로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양극재라든가 전구체라든가 10만 톤에서 30만 톤까지 증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양산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양산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차전지 캐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부진한 상태에서 공급을 밀어넣기만 한다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의 가동비, 원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가동을 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업을 어느 정도 이 캐즘에 대한 이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들이 오히려 영업이익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캐즘은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만 좀 보더라도요. 전기차 배터리 유럽 증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의 전기차 좀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수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사의 자국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생산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인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도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을 축소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진작 계속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도 어마어마한 수치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가 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산은 8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중국산이 500원으로 미국에 팔게 되면은 우리나라 800원으로 파는 거에서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기술이 만약에 똑같다. 우리나라 기술이 당연히 최고겠지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별로 나질 않네? 가격에 대한 것들도 중국도 훨씬 싸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중국 제품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만약에 100%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500원에서
500원의 관세가 되니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관세가 일정 수준이 있지만 중국보다 높진 않아요. 이거는 중국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똑같은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이 배터리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배터리 수출 증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산 관세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북미 쪽 그리고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경우는 관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 자국에서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산 공장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현대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들은 공장은 미국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원자재를 사용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한국산 원자재를 가지고 한국산에서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한 것들을 미국에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배터리를 가공하고 생산하고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했는데 미국산이라든가 다른 유럽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 공장, 한국 공장, 미국 공장 뭐 등등등등, 우리 코카콜라 만들 때도 원재료가 다르면 나라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배터리에 대한 품질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것들은 한국에서 개발했을 때 한국에서 사용을 했던 그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게 동일한 품질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공장 라인 이런 것들 전부 다 한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라인이 조금만 달라져도 제품이 다른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원자재가 한국에서 개발해서 만든 원자재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곳에서 검수를 하면은 반드시 이 테스트, 양산 테스트가 거쳐야 됩니다. 그럼 또 비용이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자재를 공수해가지고 미국에서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ESS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랑 똑같은 배터리 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배터리가 태양광으로 생산을 하는 이런 전력들을 풍력으로 생산하는 이런 전력들을 여기 우리 통장처럼 여기다가 전력들을 모아 놓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 ES 시장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전력 생산 에너지원들 많이 생겨나면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흐린 날이라든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든가 오히려 태풍이 굉장히 허리케인이 부는 그때라든가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면은 가동이 멈춰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 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전력을 저장을 해놓고 유사시엔 이 전력을 저장한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전력을 저장하는 통장이라는 거죠. 전력 저장 장치. 이거는 미국에도 전기차 판매는 부진하고 있지만 ESS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R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사용량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데이터 센터 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이 SMR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여기에 공급을 받는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전력을 다 끌고 가버리면은 전력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력 저장 장치에도 배터리가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양극재, 음극재, 뭐 리튬, 코발트, 망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ES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돌한 2분기 실적 발표. 자, 2차 전지 산업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업계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흑자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수익 위주의 탄탄한 경영을 실현을 하고 있는 경영진이 능력이 어려운 시기에 돋보이고 있다. 지난해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설비 연산 10만 톤을 확보를 했고 이 테스트 완료 후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하반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2분기가 지나갔으니까 3분기, 4분기가 하반기죠. 이런 빠른 실적 개선, 추가적인 실적 개선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2022년도부터 준비해온 전구체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왜 양극재도 그렇고 전구체도 그렇고 다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캐즘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양산 시점이 애초에 2023년도 하반기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했었죠. 이 전구체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입니다. 이 전구체에서 리튬을 결합을 하면 양극재가 되는 건데, 이 빈중국산에 대한 공급망 수요가 커지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2022년도 전구체 설비 투자를 결정을 했고, 이 황산 코발트 이런 원료를 코스모 화학 리사이클 공장에서 조달해서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1, 2공장에서 3공장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내년 하반기 4공장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게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2030년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25만 톤으로 확대를 한다. 업황 회복 속도에 따라서 최대 30만 톤까지 확대한다. 매출이 4조 원,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자, 지금 양산 물량이 30만 톤인가요? 하반기가 전구체하고 양극 할물질을 하반기에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개선이 언제 될까요? 다음 30만 톤은 언제 될까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30만 톤까지의 매출, 4조까지의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때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영상 초반에 코스모 신소재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45,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45,000원 부근들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5만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이 매물대 소화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4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하단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이 3분기 실적이 나와줄 때까지의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전기차 업종들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풍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떤 트리거들, 3분기에 이차전지 실적들이 좋아진다. 내년부터는 이차전지 업종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업이익,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45,000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1번,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댓글 2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던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